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자체별로 배분되곤 있지만 기금의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현황을 살펴보고 집행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방소멸 대응기금,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보다 좀 앞섰던 일본에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제출하면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인데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금액입니다. 매년 1조 원의 규모를 배분하고 기초자치단체 7,500억, 광역자치단체 2,5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107개 기초자치단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15곳이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고 또 2곳은 이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22분의 17이죠. 5곳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청하고 이 배정되는 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이 관련 사업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그냥 말 그대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주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22년 9월에 처음으로 배분이 됐는데요. 이 경상북도에는 17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광역자치단체에게 주는 이 경북도가 배분받은 게 363억 원을 받았고요. 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16개 이 시군이 918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총 합쳐서 올해는 총 합쳐서 약 1,700억 정도를 받았으니까요. 2년 동안 이 받은 금액이 2,6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은 또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좀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과 23년에 진행하는 사업의 기금이 지난해 9월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쓴 곳들도 있는데, 일단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98%의 돈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돈을 다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첫해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제정하고 배분할 때는 2년 단위 계획의 사업에 기금을 배분했습니다. 때문에 이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이 청도군이 이 집행률이 좀 높은 편인데도 경북도만큼 높지는 않고 네. 약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5%조차 쓰지 않는 시군이 8곳이나 됐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가 집행률이 5%도 채 되지 않은 건데, 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했습니다. 이 기금 집행률이 2% 미만인 시군이 전국적으로 19곳, 약 20% 정도가 2% 미만이었고, 심지어 돈을 한 푼도 못 쓴 지자체가 7곳이 있었는데, 이 중에 경북 경주시와 영양군, 영천시와 울릉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주시의 경우를 보면 기농, 기촌 도시민의 정착을 돕겠다, 웰컴 팜하우스 건축에 35억 원을 받았는데
이 토지 구입 절차 등이 좀 늦어지면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일각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금 마련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주변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되다 보니 확보부터 하자. 실제 집행하는 것과 별개로 확보하기 좋은 곳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제로 확보한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 소멸을 막을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경북도는 기금을 알뜰살뜰히 잘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5% 미만이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돈을 줘도 못 쓴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우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내면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배분이 아예 안 되는 경우 집중해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돈 줘도 못 쓰는데 지자체에는 돈 줘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이 집행률 저조에 대한 우려가 필요한데요. 집행률이 높은 시군의 경우에는 계획을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지자체도 90% 이상 쓴 기초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유를 보면 시군에 나눠지는 예산과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좀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경북도는 집행률이 98%이면 네. 경상북도가 시군과 좀 함께 계획을 짜고 집행과 관련해서도 점검을 했더라면 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특히 2년치 기금을 거의 1년 동안 다 써야 되는데 이걸 담당하는 시군의 공무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경북도의 지원,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필요했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추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당장 눈앞에 필요한 사업이었더라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기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뭐 경고나 페널티가 있나요? 경고 같은 건 없고요. 네. 올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평가하는데 이 기금 집행률이 7%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점을 반영하면 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7%지만 최하 등급과 최고 등급 간의 차이가 적으면 사실 1, 2점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총 1,691건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평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지자체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평가 기관에서도 평가 이후에 다시 한번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서를 내도록 하는데 이 과정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평가 기관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또 이어지려면 이 사전 및 사후 평가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금을 받은 지자체가 집행하는 역량이 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지자체가 이 계획서의 큰 부분을 짜긴 하지만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획대행사에다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근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네. 심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좋은 쪽으로만 짜게 되지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방소멸을 좀 막는 사업에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지자체에 대한 간담회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 경북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인구 감소 예방에는 도움이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공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나 시군에서도 강하게 저는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방 소멸을 막는 게 1, 2년 안에 됐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단기간의 지원만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이 반발해야 되는 목소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연 1조 원으로 굉장히 좀 많아 보이지만 아까 선정된 지자체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광역지자체에 돈을 주고 시군에다가 이 배분하게 되면 이 기금이라는 게 지자체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100억씩 돌아갑니다. 1년에 100억을 투자해서 전국의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대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했을 때 단기간 안에 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이 경북도 인구가 유출되는 걸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1년 동안 5만 2천여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유출 인구가 많은 편인데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도록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도 함께 나와줘야 된다. 특히 경북도청과 영천시, 의성군 등에서는 이 기금을 활용한 인구 감소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건 없거든요. 네. 뚜렷이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년 정도 기금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야 효과가 어땠는지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사업 성과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우리 지역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짚어주시죠. 네, 경상북도가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640억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이 경북에 있는 시군 가운데 상위 20%의 우리 지역 시군이 6개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요. 상주시,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의성군이 1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영양군, 봉화군, 상주시가 112억 원을 확보했고 네. 안동시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등급이 A, B, C, D, E 5개 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등급은 S, A, B, C 4개 등급으로 등급의 개수는 줄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액의 격차는 더 키웠는데 앞서 제가 언급했던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가 의성군이지 않습니까? 네. 의성군은 2년 전에도 최고 등급을 받아서 14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44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 등급을 받은 영양, 봉화, 상주가 112억 원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평가에 있어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시군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 차원의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도 내에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경북 내의 시군의 인구가 경북 내에서 좀 돌고 타 시도 특히 수도권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네. 이 경북도의 이 계획이 중요한데 일단 경북도에서는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으니 지난 2년의 평가에 이어서 좀 다른 계획이 나오기를 내년도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시군별로는 100억 원 네. 정도씩은 확보를 한 셈인데 이 100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인구 소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하기에는 또 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 돈을 가지고 1년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꾸린다라고 보면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돈이 많은 지역에 한 400억 정도고요. 이 네.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60억 정도 지방세를 걷어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 지방세 걷어들인 만큼의 돈을 2배 정도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당장 성과를 좀 내거나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통과하는데 좀 급급하다 보니 네. 2년 전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한 4, 50억짜리 좀 건물을 짓겠다. 이 건물과 인프라 구축에 많이 좀 집중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토지 수용해야 되죠. 건설 계획 세워야 되죠.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다고 지방 소멸을 당장 막을 수 있을 거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건물을 새롭게 짓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당장 좀 느낄 수 있도록 있는 지역 주민들부터 떠나가지 않게 하는 계획이 앞으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주민들께서도 2년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 좀 부족했다면 적극적으로 시군에 의견을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길 기대하기보다는 있는 인구를 네. 지키자.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쯤에서 경북도의 KUCT 프로젝트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KUCT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을 다니고 네. 지역에 있는 직장에 자리를 잡자. 그 유출을 막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인 사업입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 지역 기업의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대학을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물으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돌아온 대답이 지역에는 문화나 이 복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네. 이것 때문에 수도권을 가겠다라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의료와 교육, 문화,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지속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먼저 시도한 시군을 보면 이 포항, 구미, 의성 이 세 곳인데요. 앞으로 청송, 이 봉화까지도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 경주,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까지 이 경북의 다양한 시군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여기에 경북도가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경북도 내 22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대구 가톨릭대학이라든가 이 대구 경상권에 있는 대학들과 이런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된다, 좋은 평가가 있다면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인구 유출을 막는 걸 넘어서 이 네. 수도권에 이 과밀된 인구가 이 경북의 시군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까지 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문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